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주제는요. 아이반티의 모바일 기기 관리 솔루션 EPMM입니다. 아, 네. EPMM. 여기서 최근 발견된 새로운 보안 취약점 두 가지인데요. CV2025의 4427 그리고 CV2025의 4428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EPMM, 이게 사실 기업 내 수많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기기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앱 배포도 하고 그런 솔루션이죠. 네, 그렇죠. 기업 환경에서는 필수적인 모바일 기기 관리, MDM 솔루션인데, 어떻게 보면 모바일 기기들의 C2 프레임워크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C2 프레임워크 비유 좋네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워치타워에서 나온 기술 보고서랑 또 보내주신 여러 Q&A 자료들, 스터디 가이드, 이걸 좀 바탕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이 취약점들이 도대체 뭐고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위험을 만드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일단 새로운 CV 두 개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아이반티 측에서는 매우 제한된 수의 고객만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발표해도 일단 공개되면 공격 시도는 늘어나기 마련이죠. 그렇죠. 이게 CBSS 점수만 보면 하나는 5.3 중간, 다른 하나는 7.2 높음인데 여기가 좀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이 줄이 합쳐졌을 때 실제 위험은 점수 이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CV2025의 4427은 이제 인증 우회, 그러니까 로그인 없이 보호된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로그인 패스. 네. 그리고 CV2025 4428은 원격 코드 실행. 말 그대로 시스템에서 임의의 코드를 돌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두 개가 연쇄적으로, 체인으로 사용될 경우에 네네. 인증 없는 원격 코드 실행, 즉 unauthenticated RCE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인증 없이 RC라 상당히 위험하겠는데요. 그럼 연구원들이 했던 것처럼 RC, 그러니까 CV의 4428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 보니까 하이버네이트 밸리데이터 라이브러리 얘기가 나오고 또 표현 언어, EL 주입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사용자 입력이 커스텀 메시지 템플릿에 통합될 때 위험하다 이런 설명이 있던데. 네. 그 EL 주입 이게 뭐냐면요.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어떤 메시지, 예를 들어 오류 메시지를 보여줄 때요. 미리 만들어둔 틀에다가 사용자 입력 같은 변수를 끼워 넣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잘못된 입력, 사용자 입력값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표현 언어 EL이라는 게 그 틀 안에서 단순 변수 표시뿐만 아니라 간단한 계산이나 로직 처리가 가능해요. 7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계산 결과인 49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하. 근데 이 기능을 악용해서 공격자가 그 틀에 들어갈 사용자 입력값 자리에다가 system.runtime.exec 명령어 같은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와. 그러면 시스템은 그냥 메시지 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악성 코드를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이번 경우엔 Device Feature Usage Report Query Request Validator라는 클래스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포맷 파라미터 값이 JSON이나 CSV가 아닐 경우 그 잘못된 입력값을 포함해서 오류 메시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오류 메시지 처리 로직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Abstract Message Source, Get Message를 쓰면서 EL 평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연구원들이 format equal watchtower %24 %77 이렇게 입력했더니 응답에 watchtower 49 이게 딱 포함돼서 나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간단한 테스트였죠. 아이벤치는 제3자 라이브러리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우회 없이 그냥 터치드 템평 CMO 해외가 같은 간단한 RC 페이로드도 작동했다는 점이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기본적인 입력값 검증이나 EL 평가 비활성화 같은 조치가 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 인증 오해, CV225 4427을 보죠. 네, 어떻게 로그인 없이 이걸 가능하게 했는가? 네. 네, 이건 security.xml 설정 파일 변경점을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특히 RSA PV2 이 경로에 대한 설정이 취약한 버전과 패치된 버전 간에 달라졌어요. 설정 변경. 네,
취약한 버전에서는 특정 경로, 그러니까 아까 그 RCA가 발생한 엔드포인트, MFRS, RSA, PV2 피처 유세지에 접근할 때 실제 요청을 처리하는 컨트롤러 로직에 도달하기 전에 입력값 유효성 검사, 밸리데이션이 먼저 수행됐어요. 먼저요? 인증 확인보다도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엄밀히 말하면 인증 우회라기보다는 뭐랄까, 작동 순서 Order of Operations 취약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유효성 검사기가 인증 확인 전에 실행되니까요. 아, 그러니까 컨트롤러 자체는 인증 없이 접근 못하지만 그 전에 실행되는 유효성 검사 단계에서 EL 주입이 터져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인증 없이 코드 실행이 가능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테스트할 때도 그 RCE 엔드포인트에 인증 정보 없이 그냥 악성 포맷 파라미터만 딱 넣어서 요청을 보냈더니 성공한 거죠. 예를 들어 뭐 format equal 88% 저7t 이렇게 보내면 응답에 64가 포함돼서 오는 식으로요. 이야, 그럼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냐?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공격자가 시스템에 코드를 실행시키려고 할 때 굳이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는 뜻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매우 심각한 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두 취약점을 연쇄적으로 이용하면 즉 처리 순서의 허점 CVE-4427을 이용해서 인증 없이 특정 엔드포인트에 접근하고 거기서 표현 언어 주입 CVE-4428을 통해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킨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인증 없는 원격 코드 실행이 가능해졌다. 맞나요? 네,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이게 실제 MDM 심해로 이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는 사실 작년 2023년에 있었던 다른 아이반티 취약점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때 노르웨이 정부기관 같은 곳도 공격받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MDM 솔루션이 왜 중요한 타겟이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많은 어쩌면 회사 전체의 모바일 기기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만약 공격자가 MDM을 장악하면 연결된 모든 기기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기기 정보를 빼가거나 심지어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마치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리듯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왜 이걸 신경 써야 하는가? 당연히 써야겠지만 특히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만약 조직에서 아이반티 EPMMM 9 모바일 아이언 코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사용 중인 버전이 취약한 버전인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패치된 버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11.12.0에 5, 12.3.0에 2, 12.4.0에 2, 12.5.0에 1. 이 버전들 혹은 그 이상으로 즉시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네, 버전 확인 및 즉시 패치가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한된 수의 고객에서 발견되었다고 해도 취약점 정보가 공개된 이상 언제든 대규모 공격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죠. 오늘 살펴본 이 아이반티 문제의 본질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첫째는 오류 메시지를 만드는 그 메커니즘 안에서 사용자 입력을 너무 믿고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 원격 코드 실행, RC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네, 입력값 처리의 문제. 그리고 둘째는 요청을 처리하는 단계들의 순서에 문제가 있어서 이 위험한 RCA를 트리거하는데 굳이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아주 안 좋게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저자들이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터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가져다 썼는지, 즉 그 통합 방식이나 사용 방식의 부적절함이 해침 원인으로 보이거든요. 아, 라이브러리 자체보다는 사용법의 문제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외부 도구를 가져와서 시스템을 구축하다가 이런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무게는 과연 그 도구를 처음 만든 쪽에 더 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 도구를 가져다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한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한번 각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꼭 사용 중인 시스템 버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